안녕하십니까, 박근입니다. 오, 춥다. 오늘 여기 새벽 기온, 본죽 새벽 기온이 영하 18도. 하우스 이제 시즌이 이제 중작물 들어섰죠. 이제 곧 막작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우리 조사님들이 찾아주시는데 뭘 제일 많이 물어보실까요? 첫 번째가 고기 나와요. 두 번째가 사람 많아요. 세 번째는요, 저희가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내림들 쭉 하고 계시고 또 오른쪽에 이제 올림들 쭉 하고 계시는데요.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올림으로는 이렇게 잘 못 잡으시는데 내림하시는 분들이 따박따박 잡아내시는 거 보면 이제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세요. 내림 낚시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 조사님께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막 낚싯대부터 막 비싼 찌에 막 잔뜩 이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굳이 저 중증 낚시 또는 뭐 내림 낚시 전문으로 이렇게 하실 거 아니면 굳이 고가 장비 그렇게 마련하시기보다는 내가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좀 즐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하나 저희가 만들어 볼 텐데요. 또 종전에 하시던 낚시 스킬의 떡밥 운영수를 가지고 내림을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바다 지형이 구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멱차게 이게 몇 줄을 목줄을 얼마 줘야 안전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지. 앉은 자리 기준으로 이제 급격히 툭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12척 정도면요, 거의 본바닥에 큰 굽이 없으니까 제일 깊은 쪽 기준으로 치자면은 한 15cm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굽이면은 뭐 들쑥날쑥거리지 않으니까 한 30 정도 저는 보통 주고요. 뭐 50 이상 넘어가면 수류에 의해 가지고 허챔질이나 뭐 스레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좀 차라리 좀 짧게 주고 조금 시간 가져가시면은 탁탁 잘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길게 목줄을 길게 줄 필요는 없다는 필요 없어요. 땀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의 짧게 그렇게 운용하라고 하시면 다들 재미 보세요. 그리고 그 12척부터는 거의 그냥 번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완만한 경사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목줄로도 휘둘림 없이 그냥 따박따박 잡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오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 내림 낚시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글라스 때라 낭창되기도 하고 해서 올림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뭐 보시다시피 뭐 중경질로 해서 엄청 빳빳하게 고탄성 가볍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즐기는 데 있어서는 그냥 동전에 가지고 계신 낚싯대를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찌, 올림찌 형태랑 이제 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리니까 굳이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거, 근데 너무 진짜 밸런스도 안 맞는 거, 생뚱맞은 거 말고 이제 이렇게 하부 각을 많이 줬죠. 하부 각을 많이 줘서 운용하고, 특히나 이런 거 세로라 이거 참 오래된 골동품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요 밑쪽은 지금 통공작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대나무 쭉 쪽을 연결된 거거든요. 이제 그 접합지네요. 요거는 공작이랑 가야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자, 형태를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하부 각을 이제 조이고 섰을 때에 이제 채비가 안정적으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대나무로 이렇게들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본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일본은 한겨울에도 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은 노지에서 해요. 대신에 가장 고기들이 많이 스쿨링되는 깊은 쪽.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수도 고분수로 가야 되고, 찌 바디 형태도 빨리 뚫고 이제 안정적으로 또 내려가야 되니까 하부각을 이렇게 딱 줄인 것들, 뭐 올라운드 형태도 이렇게 나올 테고,
또 요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이제 고야마 게이조 할아버지 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속고절이 이렇게 많이 요걸로 쓰잖아요. 일본 필드에 맞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양어장도 3m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빠른 입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데요. 저희 지금 나라의 겨울 특히 내림을 잠시 이렇게 체험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적이 긴 것보다는 문의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본 건데 이런 형태들 이렇게 해서 이 얕은 수심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꼭 보면은 중청에서는 아사타나찌 같죠. 이 정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보면 이제 전통 내림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카본탑이에요. 내림치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런 수심 같은 경우에 담그게 되면은 사선이 많이 지기도 하고 허챔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나 몸통 걸림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근데 요 같은 게 요런 형태, 요런 좀 하부를 좁히되 좀 어깨를 좀 넓혀 놓은 것들 같은 경우는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간결하게 탁탁 끊어주는 말. 시라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얘는 청명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요거 2번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오늘 저희 컨셉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바닥 올림 낚시를 즐기시다가 하우스 이제 그 막장물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아주 까칠할 때 내림을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는 그런 게 이제 컨셉이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올림을 즐기시는 그런 제품들 안에서 최대한 풀어볼 거예요. 충분하시거든요. 자, 요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나노 피싱에서 다 이제 판매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홀드에 이제 극소, 중자, 소자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이렇게 단차가 있는 제품. 거기에 우리가 많이 써는 이제 0.1짜리 그리고 0.25 요거 가지고 지금 찌맞춤이 된 상태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그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올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가 이제 올림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요 목수에서 케미가 있다 가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5초 딸깍 이렇게 해서 이제 컨셉링 중자 많이 받고들 그렇게 컨셉링 넣어서 이제 낚시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목 노출 또 뭐 허채미 나면 세목 노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표현들로 저희가 낚시를 즐기시잖아요. 이제 요거 내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여기가 이제 이 찌의 이제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찌를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이제 얘는 중심을 줄 것이냐 해서 이제 보통 3목, 7목, 뭐 이렇게 9목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장을 짧게 또 하우스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5목에다가 지금 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나노추의 오링, 소자, 뭐 중자 이런 것들을 채용을 하시면서 맞춤을 5목으로 노출목을 하시되 특히 어분밥을 쓰다 보면은 얘가 이제 밥무게에 의해서 이제 요 정도 잠겼다가 서서히 밥이 풀리면서 이렇게 되돌림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조금 예의시 따는 거예요. 헝목이 보일 정도 아니면은 요거 6목 6번째 목이 살짝 보일 정도로 따놓으면요. 낚시를 하실 때는 보면 보통 오목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속고절이 내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이상적인 입질을 볼 때는 요게 살짝 올라왔다가 탁 떨어지는 이렇게 요거를 가장 이상적인 입질로 이제 취하고 이제 정업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 여기 이곳 본죽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18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도 옆에서 이제 그 내림을 하시는 분은 따박따박 잘 잡아내시네요. 내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오는 용목수를 보시는 거예요. 요게 찌맞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6번째 목이 살짝 보인 이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뜰밥이 달려 있으면은 살짝의 사선이 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잠겼다가 살짝 풀릴 거예요.
줄이면서 요 목표가 딱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렇게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을 사실 저희는 뭐 4호, 6호 이렇게 해서 이제 긴 목줄의 바늘을 뭐 조금 낮은 호수, 또 짧은 목줄은 이제 그 위에보다 한 호수, 두 호수 정도 높은 걸로 보통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 따로 하느냐? 이 긴 목줄 30 이상의 이 긴 목줄들이 보면 같은 호수를 취하게 되면 이제 그 줄 꼬임이나 이렇게 했을 때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따로들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영하시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준이면은 하프를 쓰면 되거든요. 1.25 정도 쓰시면은 맞아요. 왜냐면 이제 목줄 길다 보면은 합사하고 틀리게 이제 목줄 파마라든지 터짐 현상 많으니까 너무 야리게 가지 마시고 1.25에 이제 0.6 정도 하셔가지고 저도 0.6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바늘은 이제 그 티타늄 4호 정도. 자, 요렇게 이제 티타늄 4호 바늘 가벼운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요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노피디가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중청 낚시가 이제 보급된 지도 거의 30년이 되어 가죠. 오랜 시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잡으신 거예요. 30에 36. 그리고 이제 그 활성이 떨어질 때마다 40에 47. 뭐 50에 58 요렇게 이제 늘리고 그렇게 해서 통상 그렇게들 하시는데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목줄 길이와 이 단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 일테면은 이제 내가 뭐 30에 36 뭐 6cm 단차를 주고 또 이제 7cm, 뭐 8cm 단차 주게 되면은 거의 몸통 걸림 스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거든요. 자,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하우스에 맞는 목줄 단차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적 같은 경우는요, 3cm만 줘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없고 마리수 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들을 보통 쓰세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뭐 30, 뭐 36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걸어서 쓰는데 그럼 이것도 사야 되잖아요. 하지 마시고 다들 가지고 계신 이 소자가 저희가 보면은 이게 33cm예요. 자, 이 33cm를 여기에다가 기준점만 두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33cm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표식이 이렇게 보면은 얘가 3.5 나오네요. 3.5. 자, 그러면 짧은 바늘은 자, 여기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맞추고 해서 하게 되면은 한 3cm 단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요 8점 헤드 같은 경우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는 요 똥만 이렇게 딱 만들어서 똥매듭이라고 하죠, 일명. 요렇게 저희가 지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요 이유는요. 지금 요 같은 경우 똑같은 8점 헤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서로가 크로스가 돼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각기 따로 잘 놓을 수 있게끔 하고 줄이 터졌을 때도 내가 어떤 줄이 터졌는지 짧은 게 터졌는지 긴 게 터졌는지 그런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떡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중청용 속고조리 밥들이 뭐 N사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첫 낯설은 떡밥을 쓰시게 되면은 이질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중청 속고조리를 하기 위해서 내 그 또 전문 떡밥을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푸지 마시자고요.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썼었던 어분에 보통 뭐 앞 조절을 해서 풀림을 더 주고 잡아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해왔던 어분 떡밥인데 잘 불려서 하시되 이제 그 마법가루 많이들 쓰시잖아요. 종전에 우리가 썼던 뭐 두꼬집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많이 유지하게 되면은 내림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풀림을 좀 주기는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2꼬집 정도로 해서 기다림을 가져가는 낚시를 하셨다면은 1꼬집 정도만 해서 최소한의 밥 형태 잡는 것만 귀쪽 특히 눌러줬을 때 그 부분만 좀 잡히는 컨셉으로 떡밥 준비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어분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좀 유독 예민한 날 있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혼잡도 높고 되게 예민한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쓰는 게 글루텐. 물론 이제 그것도 글루텐 쓰시던 거 쓰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올림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시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모찌 그리고 와다글루 해서 얘는 좀 잡는 성질이 좀 강하고 얘는 이제 부풀고 가벼운 성질의 떡밥 글루텐 떡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화, 이합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거 30, 70 30, 70에서 동절기에는 물 150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혼잡도 높고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추운 날 까칠해지면은 이제 글루텐으로 조금 기다림을 가져가는 그런 낚시. 자, 이제 수심을 찍어야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 두 바늘을 다 이렇게 끈편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로 이렇게 두 바늘 다 잡아서 이제 한목이 나올 때까지 찾을게요. 자, 지금 이렇게 투척을 하니까 이제 한 매디가 살짝 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사선을 풀어줘야 되겠죠? 앞으로 쭉 밀어주면 이렇게 사선이 진 부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세목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는데,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세목 정도가 이제 오차가 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내가 표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바닥을,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찌멈춘 건무라고 그러는데요. 요렇게 하나를 더 여유 있게 꽂았어요. 왜냐, 얘를 요렇게 내려서 방금 내가 투척했었던 세목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고 다시 얘를 내려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한목.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그 고무 편납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끝과 바늘의 끝과 여기가 제가 낚시하는 자리의 수심인 거예요. 수심. 그럼 여기가 이제 수심인데, 이제 수심에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놓고 내가 낚시를 하면 5목이 나오겠죠. 여기가 요 상이면 어떤 상이냐면 우리가 왜 한목이나 두목 낚시, 특히 한목 낚시를 하다 보면 텐션이 굉장히 걸리면서 허챔질이 나죠. 얘도 똑같아요. 이를테면 요렇게 5마디면 짧은 바늘 같은 경우는 거의 달랑말락이 될 거거든요. 3cm 정도는 이제 긴 바늘은 깔려 있겠죠. 근데 긴 바늘만 먹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텐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위에 바늘을 먹으면 허챔질이 많이 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찌맞춘 목보다 한 목 정도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텐션을 줘서 타이트하게 해서 붕어한테 이물감을 줘서 허챔이 나게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한목을 주고 스타트를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사실 입질 표현이 없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2목까지도 올리는데 2목 이상은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요. 굳이 필요 없더라. 거의 2목 안에서 쇼분한다. 그래서 요 목수를 한목 스타트해서 이제 한목 정도 더 줘보고 다시 또 원산복귀도 해보고 또 어쩐 날에는 완전히 타이트한 경우에 입질 표현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허챔이 물론 나기도 하지만 타이트하게 주지 않으면 또 입질 표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를 마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한목을 더 주기도 해보고 또 어쩔 때는 타이트하게도 또 가보고 그래서 뭐 밑에 바늘 시다바리 톤톤 또 위에 바늘 우아바리 톤톤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달랑말랑 굉장히 좀 불안정한 듯한데 그거는 진짜 톡 건들면은 물방울 펑 터지듯이 미약한 입질에서도 표현이 나와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우리 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휴목님 지금 몇 목 주셨어요? 슬로프? 4달러 정도. 많이 주셨네. 네. 자, 우리 지금 휴목님 같은 경우는 찌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밸런스 속고저리 찌, 탑이 긴 거죠. 그래서 뭐 4cm면은 메디가 짧으니까 우리 그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마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디만 봄 딱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내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석공 낚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기다림을 가져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물속 상을 읽을 수 있는 도구가 저 찌인데, 찌를 보면서 저 자리에 내가 고기가 있는 건지, 또 애들이 활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조금 빠른 템포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느린 템포로 가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찌를 보면서 종전에 우리가 올림 낚시를 잘 해 오셨던 거를 데이터를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자, 주변에 지금 수류를 일으키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찌가 건들건들 밥 2번 넣었는데도 지금 건들건들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좀 잘 던져서 고기를 집중을 한번 시켜볼게요. 살짝 눌렀어요. 가까이 발에 관심을 동양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눌렀거든요. 이상한 입질을 지루하다고 그냥 막 까지 마시고 정확한 입질. 지금 내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몫 간결하게 탁 찍어주는 입질. 그거 위주로 이제 취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오목 되돌림이 되었다가 살짝 한목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뒷목줄에 대한 터치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입질이 이어질 때는 보면 느닷없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보다는 뭔가 미세하게 되돌림이 되든 아니면 살짝 늘어지는 예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살짝 늘어지는, 한번 걸렀음에도 다시 또 살짝 늘어지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아랫바늘 뒷목줄, 지금 제가 두목까지도 한번 내려봤는데 그거에 지금 먹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텐션이 많이 주어지면은 그만큼 간결한 입질 표현이 나오는데 반해서 많이 깔리게 되면은 이렇게 싹 늘어지는 입질. 이것도 똑똑하네요. 이런 체색을 가진 나왔습니다. 꽃붕어가 끝으로 나왔습니다. 자, 되돌림이 나와주고, 아이고, 올리고, 씹어줘야지. 아이고, 요것들 스테이크 한참 가져가네. 밥먹을 살짝 올리더니 턱 떨어져야 되는데 스테이크를 한참 가져가더니 결국에는 찍어주네요. 마늘을 먹고 나왔네요. 사선 없이 안착 잘 됐어요.
한번 아주 지금 먹이기 위해서 작게 달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아이고 반복 눌렀어요. 자, 아이고 한목 쓱 늘어집니다. 자, 요거 무시해 버릴게요. 뒷목줄 채취 무시해 버리고. 아이고, 야, 자꾸 한목을 살짝 조금 늘어진다는 느낌? 근데 그거를 옆구폐질 앞쪽으로 살짝 밀어줬더니 탁 끊어주네요. 이쁘게 나와주네요. 자, 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바늘이 달랑말랑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윗바늘 못 누릅니다. 아랫바늘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작물 이후 막작물 이제 까칠함 속에서 이제 내림을 한번 체험해 보십사 이렇게 방송을 하나를 찍어 봤는데요. 이 중청 낚시가 예전에 정말 탑을 찍고 유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탑을 탁 찍고 어느 순간 침체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가 장비, 어떤 낚시 기반의 어떤 스킬이나 또 낚시를 즐기는 그 이면에 고가 장비에 대한 이제 그런 과욕에 의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그 이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좀 쇠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저 역시 일본 조구사 이제 종판을 하고 또 이제 일본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부분에 좀 반성도 좀 해요. 어떤 고가 장비가 꼭 있어야지 우리가 중청 내림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 채비, 떡밥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지기님, 중청 때는 뭘 사야 돼요? 삐 필요 없습니다. 중청 떡밥 그러면 뭘 준비를 할까요? 삐 필요 없습니다. 그 편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들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요즘 잘 나오는 나노 채비 이런 걸 가지고도 미세 조정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필요 없다. B. 자, 바늘도 그래요. 바늘도 그냥 쓰시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중청 전용 바늘을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B. 말씀의 취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거기에 먹성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내림 낚시를 한번 해보고 또 그게 성향이 맞으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장비를 구비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새해 1월 2일이네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간에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추운데 고생 많다. 건강하게. 이거 간다, 맞아.